안녕하세요. 포켓몬스터 30주년 띠부띠부씨 100종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8장의 띠부띠부씨를 모았고요. 세어보니까 68장 중에 42장이 겹치지 않고 나머지 26장이 겹치는 스티커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30주년 띠부띠부씨를 모으게 됐는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전에 띠부띠부씨이 새롭게 나왔을 때 그때는 포켓몬 빵을 참 구하기가 힘들었죠. 그때는 제가 돈이 있어도 빵을 사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띠부띠부씨를 잘 모으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 조금씩 모아놓긴 해서 지금 100장은 넘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그때 재발매 이후로 띠부띠부씨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계속 새로운 종류가 처음에 1세대 나오고 2세대 나올 때쯤에는 그래도 모을만 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금방금방 다음 세대 카드가 나오고 카드에 다음 세대 띠부띠부실이 나오고 이제는 물론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몇 장 정도가 총 출시가 되었는지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빵을 먹어서 모으기에는 상당히 다 모으기가 힘든 그런 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마침 이제 얼마 전에 한 몇 달 됐나요? 이제 30주년 띠부씨 재발매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찾아보니까 아직 1세대 100종만 출시가 됐더라고요. 151종이었어도 아마 다 모으겠다는 생각을 했겠는데 100종이면은 이번엔 한번 전부 다 수집을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모든 간식을 띠부띠부실이 들어있는 포켓몬 빵으로 그렇게 사서 먹고 제 스티커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바인더에 이제 정리를 할 42장의 띠부띠부실이 있고요. 사실 이걸 영상을 찍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영상을 보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 되게 제가 편한 톤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잠이 온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지만 자기 전에 이렇게 뭔가 보통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를 많이 틀어놓고 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다양한 유튜브를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자는 편인데 사실 이제 그 프리미엄 구독하는 경우에는 화면을 끄고서라도 이제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그 소리를 주로 들으면서 자는 편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또 너무 그 컨텐츠가 자극적이면은 거기에 집중이 돼서 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경험상 자기 전에 제일 듣기 좋은 그런 영상들이 일단 한국어로 이렇게 우리말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텐션이 그렇게 높지 않아야 되죠. 그렇다고 이게 ASMR이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ASMR도 제가 여러 번 들으려고 해봤는데
그럼 또 너무 그냥 백색 소음 같은 느낌이라서 또 생각보다 별로 효과를 저는 못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마음으로 제가 잘 아는 건,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 띠부띠부실 하나씩 이렇게 꺼내보면서 뭐 간단한 포켓몬스터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서 앨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행히도 자 이제 인트로가 너무 길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편집을 해서 잘라낼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예, 일단 예전에 포켓몬스터 띠우띠우씨를 모을 때는 그 겉면에 그 종이들을 이제 다 커팅을 하고 안에 띠부실만 이렇게 꺼내 놓은 상태로 그렇게 모았는데 이번에는 그 뜯는 것까지 한꺼번에 하고 싶어서 한 장도 이렇게 요 겉에 종이 포장을 뜯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뜯는 소리까지 어떻게 여러분의 소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은 이제부터 한 장씩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뜯을 때 또 한 번에 여러 장을 많이 뜯으려고 하니까 혹시나 이 안쪽에 이 종이까지, 흰색 종이 부분까지 상할까봐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 최대한 그렇지 않으려고 잘 뜯어보겠습니다. 1번은 1세대 도감 1번이 이상희씨죠. 네, 아주 1번 포켓몬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포켓몬인데요. 다행히도 3단 진화가 다 있습니다. 이상희씨가 진화를 하면 이상의 풀이 되죠. 제가 포켓몬스터 게임을 많이 해본 건 아니고 어릴 때 주로 했기 때문에 최고로 이렇게 나름 최신 버전이 5세대 정도입니다. 그 블랙 앤 화이트가 5세대 맞나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포켓몬들은 잘은 몰라요. 그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도감을 통해서든 뭐 DVC를 얻어서든 조금 그 포켓몬이 어떤 포켓몬인지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뭐 제가 그런 경험담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1세대는 나름대로 게임도 많이 했었고 제가 2세대, 4세대 이런 종류로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1세대 포켓몬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꽤 많을 것 같네요. 일단은 이상의 꽃까지는 한 번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처음에 3장을 장식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죠. 이상의 꽃 멋있지 않습니까? 네,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인데요. 일단 이상의 씨가 그 1세대 포켓몬스터 게임에서 그러니까 그린하고 레드 그린 버전이죠. 레드랑 그린 버전에서는 그 게임을 할 때에 아주 국밥 같은 첫 번째 스타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친구들을 바인더에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더가 새 거라서 네, 아주 새로 샀는데 이 띠부실 자체에 포켓몬스터 그 번호, 도감 번호가 적혀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일단 백종에 대한 순서는 인터넷상에 이렇게 백종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그림 파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제가 어렵지 않게 그 순서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참 예쁘네요. 이게 지금 바인더에 꽂으니까 반사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은 반사가 덜하죠. 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또 넘겨보면서 이 띠부띠우실의 포켓몬스터 그 그림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4번, 5번, 6번이 파이리 계열입니다. 이렇게 네, 파이리, 리자드, 리자몽 이렇게 3단 진화를 하게 되죠. 근데 아쉽게도 지금 제가 모은 띠부실 스티커 중에는 파이리밖에 없어요. 리자몽이 그렇게 멋있는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포켓몬스터 카드 게임 카드에서는 리자몽 카드들이 또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파이리밖에 없어서 일단 파이리를 바인더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 꼬부기 계열인데요. 또 아쉽게도 제가 꼬부기만 아직 얻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어니북이랑 거부광은 나왔기 때문에 첫 페이지를 그래도 나름대로 9장 중에서 6장을 꽂을 수가 있게 되었네요. 거부광 잘 보이세요? 네. 아, 참 멋있습니다. 이 거부광 계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처음에 포켓몬스터 게임을 레드 그린 버전을 출시할 때 원래는 이제 꼬부기, 그 다음 어니부기 다음에 조금 이 거부광이 아니라 세 번째 진화 형태가 따로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보시면은 그 1세대 때에 미처 도감에 그 게임에 실리지 못한 이 어니부기 다음에 이렇게 꼬리가 늘어나고 귀도 더 커지고 이런 버전의 세 번째 그 꼬부기 계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게임 용량이 굉장히 적었고 그 작은 게임 안에다가 포켓몬들을 우겨 넣으려다 보니까 원래 이제 지금 이 거부광의 그 진화 전 모습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사실 좀 많이 다르게 생겼죠. 예. 꼬리가 이렇게 물결 모양의 꼬리가 없어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등 껍질에서 이렇게 캐논 같은 대포가 생겼습니다. 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터넷을 찾으면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만 그래도 거부광은 멋있다는 거. 네. 사실 이 1세대 스타팅 포켓몬들은 말이죠. 리자몽이 아니더라도 이 3단 진화 세 번째 진화체 녀석들 이상의 꽃, 리자몽, 거부광 셋 다 참 멋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의 진화를 거친 세 번째 진화체다. 이런 참 그런 단계별로 진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최종 진화했을 때 그런 다른 포켓몬들에 비해서 아주 멋있어 보이는 점이라든지 참 좋았죠. 문득 생각이 나는 게 1세대 버전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그 자기 포켓몬의 뒤통수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뒤통수는 별로 멋있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아쉬웠죠. 네, 그 다음 이제 계열인데요. 지금 전국 도감 번호라든지 뭐 1세대 도감 1번부터 151번까지라든지 그런 순서대로 하기에는 일단 제가 지금 100장짜리 현재 30주년 띠부띠부실
이미지를 띄워놓고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1번부터 9번 이후의 포켓몬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중간중간에 띠부띠부실이 아직 발매되지 않은 그런 1세대 포켓몬들 번호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번호가 띄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도감 번호가. 예. 그래서 일단 지금은 100종만이 출시돼서 100종의 순서대로 이 바인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아직 발매되지 않은 51종의 1세대 30주년 띠부띠부실이 발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100장 기준으로 했을 때 거부강 다음 포켓몬은 그 캐터피 계열입니다. 캐터피 계열 다음에는 이제 그 딱충이 아니지. 네. 뿔충이 계열, 뿔충이 3단 진화 계열 그렇게 있고 그 다음 구구 계열, 3단 진화 계열 그리고 꼬렛 계열이 연달아 순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캐터피가 없어서 캐터피가 참 귀엽고 그 첫 번째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방영했을 때 아주 초창기에 나와서 아주 멋진 서사를 가지고 있던 그런 포켓몬인데요. 언젠가 조만간 캐터피의 모습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단대기와 버터풀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게임을 할 때에도 1세대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1세대 게임을 할 때도 이 처음에 게임 초반부에 이렇게 캐터피 계열은 너무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었고 또 이게 스타팅이 처음에 파이리 같은 걸 골랐을 때에는 빠르게 버터풀을 진화를 시켜서 첫 번째 도장 관장인 웅이를 격파하기 위해서 조금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큰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낮은 레벨의 진화를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그 곤충 포켓몬인데요. 사실 벌레 포켓몬이라고 하죠. 포켓몬스터 게임에서는 그 1세대 당시에 벌레 포켓몬들이 별로 이렇게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버터풀을 한 20레벨 정도 이슬이까지 깬 뒤에는 점점 쓰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요. 10번째가 캐터피 자리고 여기 11번째 단대기 그 다음에 12번째 버터풀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다음인 그 뿔충이 계열, 뿔충이, 딱충이, 독침붕이 되죠. 이 벌이 되는 이 친구들은 제가 한 장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이제 뿔충이, 딱충이, 독침붕이 올 자리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구구 계열입니다. 구구도 게임할 때 초반에 잡아서 아주 후반부까지 참 야무지게 썼던 그런 포켓몬이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1세대 게임을 다시 할 때 알게 된 거지만 그 구구 계열보다는 저기 깨비드릴조 계열이라든지 아무튼 그쪽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게임 초반부에 아주 극초반부에 구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거의 캐터피, 꼬렛, 구구 이런 식으로 스타팅 포켓몬 이후에 잡게 되는 그런 포켓몬이었는데요. 이제 처음에 구구를 잡아서 키우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 친구들도 3단 진화 계열이고 피존2로 진화하는 레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좀 우정으로 그렇게 키워서 끝까지 같이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그
그 3단 진화체 중에 피존, 가운데인 피존밖에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피존이 참 멋있죠. 이게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99는 1세대 게임에서 그 도트 이미지가 굉장히 하찮은 그런 이미지였다가 피존은 조금 멋있었어요. 그런데 피존2가 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도트 이미지의 한계로 인해서 뭔가 좀 복잡해지면서 이미지가 조금 덜 멋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렛 계열, 꼬렛과 레트라 순서가 되겠는데요. 꼬렛밖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꼬렛도 레트라로 진화를 시켰을 때 나름대로 초반, 중반까지는 좀 쓸만한 포켓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후반까지 같이 가기에는 역시 조금 역부족이었던 포켓몬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꼬렛도 상당히 귀엽죠. 네, 첫 번째 G 포켓몬이기도 하고 이 그림체 자체가 상당히 귀여워요. 정말 귀여운 G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보 계열이죠. 아보와 아보크가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보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보크도 없기 때문에 아보밖에 이렇게 바인더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아보는 뭐 아시다시피 로켓단이 상당히 그 처음부터 데리고 다녔던 그런 뱀 포켓몬입니다. 이 빌런의 포켓몬이었지만 사실 이 로켓단이라는 빌런 자체가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또 나름대로 캐릭터성이 확실한 그런 등장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나옹을 필두로 해서 이 아보 그리고 로이의 또가스 이들이 또 진화해서 아보크와 또도가스가 돼서 로켓단과 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게임에서는 이제 아보가 그렇게 처음에 어릴 때 플레이할 때는 또 그렇게 강력한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보 다음이 여기랑 여기가 이제 피카츄와 라이츄의 자리인데 아마도 이 30주년 띠부띠부실 전체 스티커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피카츄가 많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뮤츠도 참 구하기가 힘든 그런 띠부실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인터넷 글을 보니까 이 100장 중에 99장을 다 모았는데 뮤츠는 도저히 모을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당근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든 구했다 이런 말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영상을 찍기 전에 뮤츠에 대해서 뮤츠 띠부띠부실을 찾아봤는데 어떤 플랫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만원이 넘는 이 띠부실 한 장에 10만원이 넘는 그런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아마 99종을 모았는데 뮤츠만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든 좀 이 교환이나 거래를 통해서 도감을 완성하고 싶지 싶은 생각이 그런 든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피카츄와 라이츄 다음은 이제 식스테일 계열입니다. 일단은 피카츄, 라이츄 다음 칸이니까 여기겠고요. 식스테일이 이제 식스테일과 나인테일이 되죠. 식스테일이 진화를 하면 제 기억에는 1세대 때는 불의 돌이 있어야 진화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진화의 돌 진화체는 조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자막 등을 통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스테일이 불꽃 포켓몬인데, 불타입인데, 사실 1세대 게임을 진행하면서 초반에 파이리를 고르지 않았다면 이 불포켓몬을 얻는 것이 도중에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식스테일은 굉장히 귀여운 포켓몬이죠. 네, 이게 식스테일이 진화를 하고 나면 나인테일이 되는데 참 전형적인 그런 구미호 컨셉의 포켓몬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식스테일은 제 기억에 상당히 게임 중후반부쯤 가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키워본 기억이 없네요. 참 1세대 포켓몬들은 그 미진화체든 중간 진화체든 요 정도까지는 참 귀여운 포켓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3단 진화체 이 친구들은 이제 멋있음을 강조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나인테일의 다음 자리는 푸린 계열입니다. 푸린도 제 애니메이션에 나와서 이 지우 일행들을, 주인공 일행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그런 포켓몬 중에 하나죠. 이제 푸린은 원래 게임상의 기술로도 잠재우기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불러서 그 잠든 상태 이상을 만드는 그런 포켓몬이죠. 그런데 이제 푸린이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자기가 노래만 부르면 듣는 사람이건 포켓몬이건 전부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제 마이크처럼 들고 다니는 마이크죠. 마이크를 뚜껑을 이렇게 떼면 매직 같은 게 나와서 그걸로 잠든 포켓몬과 사람들의 얼굴에 이제 낙서를 하고 이렇게 갔던 그런 얘기들이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었죠. 다행히도 푸린 다음에 진화체인 푸크리는 제가 얻었기 때문에 빵을 먹다 나왔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진화체를 연속으로 바인더에 스티커를 꽂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 기억대로라면 푸린 계열과 삐삐 계열 모두 그 달의 돌을 통해서 진화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푸린은 제 기억에는 레드 그린 버전인지 이게 버전에 따라 다른 건지 아니면 피카츄 옐로우 버전에서였는지 아마 게임 초반부에, 그러니까 두 번째 E3가 있는 그 블루시티로 가기 전에 어떤 그 달맞이산 앞쪽에서 구할 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파워풀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키울 생각을 못했던 것 같네요. 네, 푸린 다음은 이제 주벳 계열입니다. 1세대 때는 이제 주벳이 진화체가 주벳 다음에 골벳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세대에 와서 크로벳이라는 그런 3단 진화체까지 생겼는데 일단 여기는 1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주벳과 골벳만이 있습니다. 2세대 골드 실버 버전, 그러니까 금은 버전 게임에 가서 바로 세 번째 진화체인 크로벳이 나왔는데 저는 2세대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이 주벳을 빠르게 초반부에 동굴 같은 데서 잡아가지고 그 크로벳까지 진화를 열심히 시켜서 아주 게임 후반부까지 같이 데리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골벳은 단순히 레벨업으로 주벳에서 진화를 할 수가 있지만 크로벳으로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도 아주 이른 개념이었는데 이 친밀도라는 개념이 있어서 제 2세대 때 친밀도가 일정 수준 높아지면은 레벨업을 했을 때 골벳이 크로벳으로 진화를 하는 그런 기믹이 있었고요. 아주 어릴 때 2세대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그런 정보조차도 조금 제가 잘 얻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크로벳으로 이제 진화를 시킬 엄두를 내질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2세대 리메이크 버전 같은 것을 했을 때, 플레이할 때 의외로 친밀도 진화가 이 크로벳으로 진화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제 2세대 쪽 게임을 할 때는 꼭 파티에 같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포켓몬이 됐습니다. 이 주백 계열이 아주 강력하지는 않고, 처음에 주백 때는 정말 약한데, 그래도 크로벳이 되면은 멋있기도 하고, 이게 골벳까지는 이 비행날기 기술을 배우질 못해서 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그런 것이 불가능했는데, 크로벳이 되면은 또 신기하게 이 친구가 공중날기 비전 머신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친구입니다. 이제 이 스티커 상으로는 골벳 다음이 이제 나옹이 나오고요. 그 다음 페르시온이 나오는데, 제가 둘 다 아직 스티커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라파덕과 골덕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라파덕도 애니메이션에서 아주 참 진득하게 나오면서 E3의 포켓몬으로 이렇게 많이 활약을 했었죠. 고라파덕은 아주 스마트한 그런 강력한 포켓몬이었다기보다는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생긴 것처럼 아주 좀 짠하게 생기고 이렇게 좀 멍하게 생긴 이런 컨셉으로 애니메이션에서도 좀 의외의 파워를 발휘하는 그런 느낌의 포켓몬이었습니다. 좀 포켓몬스터 1세대 포켓몬들을 보면은 노란색 컬러링이 된 포켓몬들이 또 아주 귀엽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카츄가 있죠. 네, 고라파덕이 자리가 지금 조금 헷갈리네요. 일단은 앞쪽에 여기가 나옹, 여기가 페르시온이니까 이쪽이 고라파덕 자리가 되겠습니다.